어머니 6년 동안 김장시킨다면서 제 통장에서 13억을 훔쳐가셨죠? 뭐? 이 미친년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도둑이라고 해?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실 34살 며느리 이정민은 68살 시어머니 김순애 앞에 김치독 30개를 쏟아부었습니다. 김치독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쏟아진 것들, 결혼반지,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12억짜리 땅 문서.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매년 김장하면서 제 물건 훔쳐서 김치독에 숨긴 거 다 여기 있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 명의로 땅 사고 건물 사고, 제 도장 훔쳐서 대출 6억 받으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애 씨 며느리 명의 도용과 재산 절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해주셨죠. 6년 동안 김장시키면서 제 인생 통째로 빼앗아 가시면서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김장독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정말 미쳤습니다. 6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저 이정민은 사립탐정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최종 보고서입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김순애, 며느리 이정민 명의로 파주 땅 6,000평 매입, 6억 원, 2020년 12월 3일. 두 번째 페이지, 인천 상가 건물 매입, 7억 원, 2021년 6월 15일. 세 번째 페이지, 며느리 명의 대출 총 9억 원, 무단 인출. 손이 떨렸습니다. 총 피해액이 13억 4천만 원입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 집 베란다 CCTV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김치독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독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주민안이 제 결혼 반지였습니다. 저게, 네, 부인이 잃어버렸다던 물건들 전부 김치독에 숨겨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의 김장, 그건 단순한 시어머니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6년 전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8살 외국계 제약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강남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시세 12억. 저는 제법 잘 나가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김재석을 만난 건 회사 세미나에서였습니다. 32, 대기업 부장, 연봉 1억. 첫눈에 반했습니다. 6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앉아봐. 시어머니 김순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 부모님은 뭐 하시니?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있냐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산을 묻다니. 아파트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어디? 강남이요. 시어머니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몇 평? 40평이요. 시세가 얼마쯤 돼? 한 12억쯤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기분 나빴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은 눈빛. 그래, 잘 됐다. 우리 재석이랑 잘 어울리겠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민아, 너 김장할 줄 아니? 죄송하지만 안 해봤어요. 저희 집은 사서 먹었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장도 못해? 그럼 시집 와서 뭐 먹고 살래? 어머니, 요즘은 다들 사 먹지 않나요? 뭐, 사 먹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김장을 직접 담가 먹었어. 며느리가 김장 못하면 우리 집 며느리 못 돼. 어머니, 옆에서 남편이 말렸습니다. 엄마, 요즘 김장하는 집이 어딨어요. 닥쳐. 너는 몰라.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정민아, 결혼하려면 김장 배워야 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와. 그날 밤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전통적이야. 괜찮아요. 김장찜이야 배우면 되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2018년 10월 21일 결혼식. 화려했습니다. 특급 호텔 대연회장. 하객 300명. 부조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 3주. 행복했습니다. 11월 초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40평. 제 명의였습니다. 12억짜리. 전액 현금으로 샀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11월 8일 결혼 3주 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이번 주말에 김장한다. 네. 벌써요? 응. 김장은 11월 중순 전에 해야 맛있어. 토요일에 너희 집으로 갈게. 어머니, 저희 아파트 좁은데. 상관없어. 토요일 아침 7시까지 배추 절여놔. 배추요? 몇 포기요? 200포기. 전화를 끊고 멍했습니다. 200포기. 신혼 3주 차에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장 배추 절이는 법.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너무 많았습니다. 욕조에 배추를 담그고 베란다에도 담그고 오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자 5명이 함께 왔습니다. 정민아, 인사해. 엄마 친구들이야. 김장 도와주러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절인 배추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물이 너무 약해. 다시 해야겠네. 다시요? 응. 김장은 배추 절이는 게 제일 중요해. 다시 해. 새벽 5시부터 절인 배추를 다 버리고 다시 절였습니다. 오전 9시. 자, 이제 양념 만들어야지. 정민아, 무 씻어. 네. 파도 다듬고, 마늘도 까고, 생강도 갈고. 네.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난 12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정민아, 밥은 나중에 먹어. 지금은 김장이 먼저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면. 시어머니 친구들은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애야, 며느리 부자네. 응.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 있대. 대박. 잘 만났다. 그러게. 우리 재석이 복 터졌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앞에서 제 재산 얘기를 대놓고 하다니.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갔습니다. 배추에 양념 바르고 통에 담고 손이 메웠습니다. 고춧가루 때문에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어머니, 손이 너무 아파요. 김장할 때는 다 그래. 참아. 오후 5시, 6시, 7시. 해가 졌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8시, 9시, 10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자, 이제 나눠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치독이 20개였습니다. 나 10개, 너네 6개, 친구들 4개. 네. 어머니, 저희가 6개만요? 어머, 불만 있어?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일했는데. 뭐, 내가 제일 많이?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제일 많이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감히 대들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 김장, 지옥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 반지. 응, 반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김장하면서 빠진 것 같아. 온 집을 뒤졌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김치독도 다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보, 반지 없어. 600만 원짜리인데. 엄마한테 전화해봐. 이 시간에요? 응. 혹시 가져가셨을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반지 못 보셨어요? 반지 못 봤는데. 김장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잃어버린 거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나 자려고 했는데 방해하지 말고.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600만 원짜리 반지,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준 반지,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뭔가 이상했어야 했습니다. 2019년 11월, 1년 후, 두 번째 김장,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올해는 300포기 한다. 300포기요? 어머니, 작년에 200포기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나눠줄 사람이 많아. 친척들한테도 줘야 되니까. 하지만, 하기 싫으면 말해. 내가 혼자 할 테니까. 대신 우리 재석이랑은 이혼해야겠지만,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김장도 안 도와주면 무슨 며느리야? 이혼 사유 충분해. 알겠습니다. 할게요. 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 일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총 이틀,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톱 밑이 터졌습니다. 일요일 밤 김장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혹시 내 도장 있니? 도장이요? 왜요? 김장 나눠주는 사람들 명단 만들어야 하는데 내 도장으로 확인증 찍으려고. 확인증이요? 응. 김장 받았다는 증명서. 정식으로 하려고. 이상했지만 피곤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서랍에 있어요. 가져가세요. 고마워. 30분 후 시어머니가 도장을 돌려줬습니다. 다 찍었어. 고마워. 저는 도장을 받아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도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장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세히 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내 도장 맞아? 응? 뭐?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야. 분명 다른 것 같아. 피곤해서 그래. 똑같아.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도장 바꾸신 거 아니에요? 뭐? 바꾸긴 뭐를 바꿔? 내가 준 거 그대로 줬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데요. 정민아, 너 요즘 왜 그래? 시어머니를 의심해? 의심병 있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0년 11월 세 번째 김장. 배추 400포기. 어머니, 너무 많아요. 전 올해는 못하겠어요. 뭐? 못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김장을 안 도와줘? 그럼 우리 재석이는 어떻게 하고? 하지만 매년 너무 힘들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친구 며느리는 600포기도 해. 너는 400포기도 못해? 결국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도 못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 터널증 혹은 초기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요?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김장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이상한데,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왔었어? 아니, 왜? 내 통장이 없어졌어. 어디 잘못 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어. 퇴근 후 집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거래 내역 확인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3천만 원이 전액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김장 끝난 이틀 후, 누가 출금했죠? 도장 찍고 출금하셨네요. 제가 아닌데요. CCTV 보시겠어요? CCTV에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제 도장을 들고 3천만 원을 출금하는 모습.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통장에서 3천만 원 빼갔어. 뭐? CCTV에 다 찍혔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민이 통장에서 돈 출금한 거 맞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아, 그건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거야. 곧 갚을게. 빌리려면 말을 하셨어야죠. 미안하다. 다음 달에 갚을게. 다음 달이 왔습니다. 돈은 안 왔습니다. 엄마, 돈은요? 재석아, 엄마 지금 형편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안 왔습니다. 2021년 11월 네 번째 김장. 배추 500포기. 어머니, 전 정말 못하겠어요. 손목 터널증 후군으로 수술하라는데요. 수술은 무슨, 김장할 때는 다 아파. 참아야지. 하지만, 정민아, 넌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어. 3년이면 김장 정도는 혼자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가르쳐 줘야 돼? 또 했습니다. 3일 동안 손가락 관절이 부어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비 500만 원. 또 울었습니다. 김장 끝난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 아파트 등기부등본 좀 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요? 왜요? 엄마가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3천만 원만 금방 갚을게.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엄마 도와줘. 3천만 원만이래. 우리 여유 있잖아. 하지만 보증은 엄마가 곧 갚을 거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줬습니다. 한 달 후 등기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통지서. 열어보니 제 아파트에 6억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파트에 근저당이 왜요? 대출 받으셨잖아요. 11월 21일에 6억 원. 저 대출 안 받았는데요. 도장 찍혀 있는데요. 도장? 2년 전에 바뀐 그 도장. 저는 그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2022년 1월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사해 주세요. 2개월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인 충격적입니다. 시어머니가 부인 명의로 파주 땅을 샀습니다. 6억에 제 명의로요. 네. 그리고 인천 건물도 7억에 어떻게 부인 도장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총 피해액이 얼마죠? 1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탐정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집 베란다 CCTV, 김치독 30개, 그 속에 숨겨진 증거들. 오후 2시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 4명과 함께 시어머니는 점심을 먹고 계셨습니다. 정민아, 웬일이야? 어머니, 잠깐 나와 보세요.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에는 김치독 3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독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퍼냈습니다. 맨 밑바닥에 비닐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제 결혼 반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건 두 번째 독을 열었습니다. 제 진짜 도장. 세 번째 독. 제 통장. 네 번째 독. 제 시계. 다섯 번째 독. 땅 계약서. 여섯 번째 독. 건물 계약서. 어머니, 6년 동안 김장시킨다면서 제 통장에서 13억을 훔쳐가셨죠? 이 미친년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도둑이라고 해. 네, 도둑 맞습니다. 제 물건 훔치고, 제 도장 위조하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이게 도둑 아니면 뭡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6년 동안 김장시키면서 제 인생 통째로 빼앗아 가시면서요. 그리고 제 재산 13억 훔쳐가시면서요. 그때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순애 씨 며느리 명의 도용과 재산 절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이다입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시어머니가 수갑을 찼습니다. 이럴 수가. 재서가.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재서가, 이건 오해야. 정민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는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오해요? 이것도 오해예요? 시어머니 집 베란다 CCTV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독에 제 물건들을 숨기는 장면. 어머니, 매년 김장시킨 이유가 이거였죠? 제 물건 훔치려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6월 재판.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6년간 며느리를 김장으로 속여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훔친 도장으로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총 피해액 13억 4천만 원입니다. 8월 판결, 징역 4년, 절도 문서위조 사기죄, 피해자에게 13억 원 배상,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파주 땅, 인천 건물 팔아서 배상했습니다. 본인 집까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12월, 저는 강남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김장금지.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카페는 김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봅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출입 금지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김장하자고 하면 조심하세요. 혹시 뭔가 훔치려는 거 아닌지.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